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미국 증시가 전일 크게 밀렸는데 지수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나 기관이 코스피에서 11거래 연속 매도를 끊고 들어왔고요. 환율 우려는 그래도 잠시나마 멈춘 듯합니다. 내일 시장 장원급제 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6시 10분경에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정말 땡큐 바이든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죠. 오늘 장 초반부터 철강주 달렸고요. 또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수익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성훈 이사는 철강주 접근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었고 하창원 본부장은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비철금속 관련 주들 움직이는 만큼 시간의 특징주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강한 반등 나오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5월 MSCI 지수 정기 변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MSCI 정기 변경에 알테오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의 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해줬고요. 특히 전력기기 관련주는 어제 변영인 대표의 장원급제 탑픽이기도 했었죠. 오늘 시장에서 바로 반영되면서 전선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K조선주입니다. K조선 슈퍼사이클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조선 3사의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는 LG엔솔 이후로 최대 IPO이죠.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일정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K조선 과연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 갈 섹터를 잡아보는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목요일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내일 시장 장원급제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이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핫했던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밀렸지만 국내 증시 반도체 장비주들은 강했습니다. 또 철강주 오늘 장 초반에 20% 넘는 상승세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고요. 조선주는 오랜만에 실적 기대감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하면서 밀렸던 바이오도 반등해줬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조정 없이 잘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탑픽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은 반도체 장비를, 이지은 대표님은 미용 의료기기를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네요. 그럼 저희 이화진 과장님이 꼽은 반도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TSMC 실적이 나왔잖아요. 뭐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적 서프라이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TSMC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과연 국내 반도체주도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지은 대표님도 긍정이시네요. 그럼 과장님이 꼽아주신 섹터니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TSMC를 고객사로 둔 반도체 기업 리스트가 돌아다니던데 그쪽을 좀 보면 될까요? 그쪽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ASM의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들도 작년에는 실적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그 캐펙스 축소를 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비 수요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ASMR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재작년에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캐펙스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이번 1분기 실적 때 일부 반영되면서 좀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번에 오늘 TSMC에 대한 실적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이제 다음 타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4월 25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4월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 콘콜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냐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HBM 관련 실적들이 하나둘씩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HBM 실적이 찍혔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HBM 관련 실적이 찍히면서 이게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HBM이 마진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직감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더 부각이 됐었던 거고 이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3월 20일 날 그때 HBM3E를 양산을 했습니다. 물론 10일밖에 안 되지만 그 10일 사이에 얼마만큼 HBM 쪽으로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는지 여부가 조금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1분기 실적은 대다수가 D램 쪽은 수요는 어느 정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번 그 관련해서 삼성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게 낸드 업황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냐가 이번 실적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SK하이닉스를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그 모멘텀이 좀 살아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AI 수요만 좋았었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이 됐느냐 여부가 그게 결국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삼성전자 4월 30일 날 콘콜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HBM 쪽으로 향후에 뭐 16단 공정을 이쪽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여기 침투를 할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 뭐 최근에 FST나 아니면 DIT도 뭐 SK하이닉스 쪽에 나왔고 이런 계속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2분기 때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반도체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하이닉스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이제는 낸드까지 좀 반등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5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ASML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뭐 반도체주들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개장전 거래에서는 반도체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TSMC부터 ASML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할 것 같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의 영향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이제 어저께 실적 ASML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업황에 대한 좀 우려심이 시장에서 녹아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루 만에 이제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AI 반도체 수요 증가, 업황 아직 견조하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장 후반에도 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던 것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에도 AI 반도체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감산의 효과도 더욱더 확실하게 나와주고 또 AI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찍히면서 또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도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약간의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흔들림에도 바로 또 반등세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만큼 힘이 있고 이쪽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세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조는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올해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대를 하고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약하든 강하든 어찌됐든 좀 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철강주뿐 아니라 알루미늄 그리고 조선주까지 모두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조선주는 올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은 섹터인데요. 과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 섹터일지 조선주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조선주도 오늘 긍정이 긍정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K조선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계속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 4분기 때부터 결국에는 조선 3사들이 대다수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2,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수주 받았던 물량들, 뭐 그 당시 아마 신저저가 지수가 대략 한 140대에서 150대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84까지 올라왔죠. 결국에는 이전에 4분기까지는 저성가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일부 해소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가 대한 물량들, 수주 받았던 물량들을 다 이제부터 실적에 다 반영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은 사실 이제 무리 없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선이 빠진다라는 거는 수주 모멘텀이 빠졌을 때 주가가 안 오릅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실적은 이제 좋아지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LNG 수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중국 쪽으로 다 뺏겼죠. 대형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LNG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이 가장 문제였던 작년에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그 외국인 노동자 부분들도 정부에서 계속 이제 푸시를 할 만큼 그만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해소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난이 해소된다는 건 우리가 건조를 해가지고 이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이게 물량이 발주가 나가는 그 시간까지 시점이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 그 밸류가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한 3년치 다 물량이 다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아마 좀 개별적으로 좀 차별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종 다변화를 얼마만큼 이어나가고 있느냐. 물론 지금 삼성중공업도 오늘 최근에 연고점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요즘 하나오션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 주축 이후에 결국 미국의 법인을 지사를 설립을 했고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결국은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고 하나엔진에 대한 마진도 증가하게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런 무기 시스템, 흔히 잠수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향후에 더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캐나다, 폴란드와 같은 60조짜리 이상의 그 수주 모멘텀이 현대중공업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울산 호위급에서도 국내에서도 일단 졌습니다. 물론 H현대가 나중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오션이 그런 시너지 측면에서도 좀 선정 다변화나 다각화 사업화로 인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국이 견제는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제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수주는 이미 쌓여 있고 실적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조선 충분히 이 슈퍼 사이클이 2, 3년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대니님께서 세상에 하나오션이 15% 간 거면 사실상 그러니까요. 상한가다라고 네. 또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또 조선주들 강세 보여줬는데 네. 이시은 대표님도 긍정 의견 주셨어요. 또 다음 주에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일반 공모 청약 일정도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로 최대어라고 하던데 네. 과연 조선주들의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 최대여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또 상장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해외 기관 쪽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MSCI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에 좀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MSCI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수요 예측이 성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한다 하더라도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또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그동안 중소형 IPO 종목들이랑은 좀 다른 행보로
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수요 예측에서도 보통은 중소형주들은 이제 첫날 좀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제 눈치 싸움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보통 이제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조선에 대한 업황 기대감과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진짜 매출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K 미용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 종목인데 네. 지난 화요일에 화장품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다음 날 바로 화장품 중소형주들이 반응했잖아요. 오늘도 또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상 적중이 돼가지고 네. 이번에도 좀 적중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미용 의료기기는 오늘 긍정 나왔네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용 의료기기 사실 너무 지금 고점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매번 실적 시즌마다 움직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항상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하이퓨 관련해서는 이제 브라질이 이제 세계 2위 업체이고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작년 한 12월에 슈퍼맥스가 인정이 됐고 이번에 중국 쪽도 이제 슈퍼맥스가 인정이 됐습니다. 중국이 인정이 됐다는 거는 향후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몽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매출이 높아지는 것도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물론 그동안 장비가 올라왔다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소모품에 대한 회전율이 높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은 향후에 어떤 수출 국가에 대한 확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클래시스랑 이제 대부분 회사 그 비올 같은 회사들은 이게 계속 이게 지금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리고 브라질, 미국, 중국까지 이제는 중국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ITC 소송 관련해서 이루다에 관련된 소송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순이익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슈퍼맥스가 브라질과 중국에서 적어도 상반기 이내에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클래시스도 결국에는 향후에 그 미국이랑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나라 K 미용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도 빠질 때는 계속 담아가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질 때는 좀 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섹터를 꼽아주신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화장품을 꼽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 차례입니까? 어느 쪽 봐야 될까요? 둘이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도 한국을 찾으면 지금 이제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 이유가 이제 해외 쪽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던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코스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장비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 많이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K미용 의료기기가 수출 쪽에만 좀 중점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확장세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품 그리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 좀 저는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유럽 쪽 기기 쪽이랑 좀 예전에 경쟁 구도에서 약간 밀리는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해외 쪽 기기보다는 우리나라 기기를 채택하는 의사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을 두 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K 미용 의료기기는 화장품 섹터와 함께 좀 지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까지 앞으로의 흐름 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상전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